안녕하세요. 오늘 능률교육 공식 세미나에서 인사드리게 된 플레이스 영어 김규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2028 입시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초등 영어는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그 변화가 왜 초등 영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능률교재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용해서 초등에서 중등까지 연계된 이런 내신과 수능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장 사례들로 제가 좀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누굴까?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영어교육 현장에서 15년 동안 초등부터 고등까지 직접 지도해 왔는데요. 현재 능률교재 개발 연구위원이고요. 넬트 자문위원도 4명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사에서 초등관과 중등관도 운영을 하면서 현직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이야기만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중고등 입시학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 프랜차이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0년 넘게 운영을 했고요. 그 10년 운영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4개나 감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계속 바꾸면서 사실 만족스럽진 않았던 거죠.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그냥 일반 원장이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왜 좋은 수업을 하는데, 내가 가르치는데 왜 아이들은 성장을 하지 못할까? 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거에 고민을 하고 모든 프랜차이즈 학원을 접고 다시 2021년 제가 원하는 공부방에서 하나하나 직접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바로 대기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관이 계속 확장이 1년마다 되면서 지금은 어느새 브랜드라는 걸 런칭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5년간의 시행착오와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강연을 다 듣다 보면 오늘 주어진 시간이 70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분 정도가 제일 마지막 분에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많이 남아주셔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유튜브이다 보니까 실시간 채팅들도 있으신데요. 이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소통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준비한 거는 많은데 다소 부족하다면 남아있는 나중에 제가 QR을 올려드릴 건데요. 그쪽으로 많은 질문들도 올려주셔서 개인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오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등 때 어떻게 아이들을 잘 만들어서 중고등까지 연계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스를 가장 많이 챙겨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초등 이제 수능까지 이어지는 커리큘럼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 다양한 시스템을 제가 넣어서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 때에 대한 교수법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텍스 문장 학습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걸 요즘 시대의 AI 기반 수업으로 시스템으로 만든 거,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고 실제로 성장시켰느냐, 너무나 중요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 순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오늘은 교육자의 시선이 아닌 경영자의 시선으로 좀 이 강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원장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제 교육 이슈 무엇이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나의 5년 뒤에는 지금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될까? 나 지금처럼 가르쳐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보면 이제 저희가 교육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교육의 정책들이 쭉 펼쳐져 있는 신문들, 정보들, 뉴스 기사들이 그냥 격변하는 입시들 트렌드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하지 마세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바뀌어가는 입시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겠다라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변화를 고등학교 때 가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초등 영어 때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사실 그 정보가 다소 부족했다면 제가 요렇게 요즘 트렌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복잡했던 걸 요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첫 번째 서울대 10개? 이건 뭐냐면 서울 중심인 서울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중심.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우리가 서울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2028 대입 개편은 많이 바뀌는 거 아실 거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러니까 결국 전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라는 내용인 거고. 일단 고교 학점제도 아실 거죠. 여기에도 우리가 선택 과목이나 절대 평가. 그래서 우리가 남겨진 과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수능 논술 뒤에 이런 부분들이 쭉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해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공 자율 선택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이제 학교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수능도 이제 수능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관식을 늘려서 논술형까지 만들 거다. 그리고 IB 국제인증 시험까지도 도입할 거다. 그리고 챗GPT 능력까지 우리는 면접에 AI 활용 능력까지 할 거다. 와, 굉장히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교육은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학생, 이 세 가지를 원하고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받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린 이 급변하는 교육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하나하나 보지 마시고 방향을 읽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입시는 계속 바뀌지만 학생에게는 요구하는 역량이 분명히 하나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입 구조는 다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영어라는 과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단어를 많이 아는 과목이 아니에요. 영어는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AI 시대이기 때문에 AI까지 등장하면서 그 변화는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에 다가가고 우리가 융합하는 이 논리적인 구조와 AI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생성해 드려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입을 평가하는 기준이 대다수 이렇게 내신이죠. 교과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신을 제외한 내용을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데 비교과 학교 생활을 제출해서 우리가 수능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최저 학력 기준도 있지만 이제는 서류나 면접 그리고 인성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AI 활용 능력까지 넣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다? 이 별표 쳐져 있는 문해력과 AI 활용 능력이라는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한번 바꿔주려고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좀 던지고 싶어서 펄시 더 핑크라고 하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은 뭐냐면요.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세상을 모두 핑크색으로 칠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계속 하늘도 바꾸고 싶은데 하늘까지는 핑크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현자를 하나 찾아갔더니 현자가 붓 대신에 핑크색 안경 하나를 건네준 거죠. 그래서 그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왕이 모든 세상이 핑크로 바뀌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동물들도 고생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렇게 행복한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동화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훨씬 더 쉽고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께 오늘 이 제가 들고 있는 핑크색 안경 하나를 바뀌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가 끝나면 교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환경도 교실도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만 바꿔주면 학원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육 경영자의 안경, 그냥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 경영자의 안경으로 한번 지금 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부터 제가 진행되는 이제 내용들이 쭉 있을 텐데요. 이때 1부부터 5부까지 진행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 보시는 곳들을 바꿔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원장님들께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초등 때는 영어를 정말 잘했는데 중학교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학생의 성적이 떨어졌다. 이런 학생들 한 명, 아니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누구 탓을 해요? 아, 왜 얘는 공부를 안 하지? 사춘기인가? 집에 가서 안 하나? 아, 막 이런 아이들 탓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저는 수천 명의 진짜 아이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문제는 학생이 아니다. 학습 시스템이다 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 영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절대적 학습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좀 중점을 주고 싶습니다. 결국엔 아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학습 시간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영어에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인풋이 없으면 분명히 아웃풋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말해야 영어는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게 압도적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나 여기 있는 모든 원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결국 어떤 학생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계속 제자리이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일까요?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학습을 하는 순서, 아이가 참여하는 밀도, 이거가 분명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수업을 내가 강의하는 것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에 보시면 좋은 강사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해서 수업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강사 의존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과제, 그 과제를 어떻게 아이가 기억할 수 있는 인풋이 아웃풋되는 반복,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평가하는 하나의 과정, 이게 이루어져야 결국 배운 내용이 학생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학생이 와도, 그리고 그 학생이 오늘 다른 학생이 와도,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고 강사가 바뀌어도 결국엔 어떤 결과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영어 교육의 문제점, 이게 오늘 장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영어의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환경이에요. 우리 영어는 12년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12년 교육 환경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단순화되어 있는 학습입니다. 탑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에 우리가 목표하는 영어의 수준이고, 탑은 우리가 이제 쉽게 배우는 영어의 난이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를 제가 딱 보면서 앞으로 이 장표를 1, 2, 3, 4단계로 쭉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우리는 자세하게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게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인 건데,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냐, 갑자기 정체되는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그 관점을 오늘날 영어 교육의 문제점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핑크색 안경을 한번 써보시고 한번 관점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장님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을 한번 볼게요. 1단계. 초등학교 7세대 때부터 영어를 시작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보통 이 단계를 탑2 발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탑은 영어의 난도, 그리고 발음은 아이의 인지 수준입니다. 자, 이 영어를 배울 때 분명히 어린아이의 발음에 해당하는 인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어민의 문장을 그대로 듣고 상황을 추론하고 의미를 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시기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유창성을 막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맞아요. 아이들이 재미와 흥미가 필요하고 영어 환경에 노출이 돼서 발음의 인지 아이들에게 탑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어머님들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그 시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자, 이때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 학원의 전환 단계이기도 하죠. 우리 학원에서 다른 학원을 간다거나 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가 되면 갑자기 감각 중심의 영어에서 아이들이 수준은 발음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다시 발음으로 낮췄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수업을 바꾸면서 명사, 동사, 관사 이걸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기초부터 영어를 시작하죠. 여기서 제가 늘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은 성장을 했는데 영어의 난도를 왜 다시 내려야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을 다시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문법 교재로 가르치고 우리가 다 대다수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맞이하죠. 중1에서 중3이 됐어요. 어떤 난관에 부딪히죠.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발음에서 나는 더 이제 탑이 됐고 아이들의 학습도 문법을 다 다져가지고 탑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중학생 때 독해, 문법, 구문, 논리, 내신, 거기에 수능까지 갑자기 성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영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학생은 성적 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문제가 아니라 이 학습을 하는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친구들이 시험에 능숙할 수 있게 내신과 수능을 대비할 수 있게 앞서서 저희가 말했던 문해력을 해결해 줄 수 있게끔 조금 더 빨리 아이들에게 연결시켜줬다면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에 여기 계신 분들 다 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지금 채팅창에 저도 2단계가 가장 힘들어요. 재미에서 문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이 포인트. 저도 이 고민을 정말 10년 그래서 그 5년을 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이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대형 학원 원장님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으신가요? 결국 학생들은 감각적 영어도 그리고 구조적 영어도 완성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를 만나게 된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에는 긴 문장을 만나고 또 논리적인 독해를 만나고 또 수능형 영어도 만나면서 완전히 벽을 느끼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걸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의 실패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영어에서 구조적 영어로 넘어가는 이 연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구조적 영어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 9년의 영어 교육을 5년의 구조적 영어로 보시면 4년, 2년, 3년 총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년까지를 볼게요. 왜? 우리는 고등은 이미 늦었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9년의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으로 줄여서 우리가 초등에서는 유창성을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제 구조를 하는 이 연결을 한 번에 쭉 해버리면 우리 그거를 중학교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또 준비하는 게 아니라 9년 영어를 5년으로 다시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이거를 설계를 해서 그 영역 6대 영역이죠.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그리고 문법과 어휘 이게 되면 문해력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AI 능력 활용까지 되면 정말 원하는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초5 때 중3 수준을 완성한다. 그래서 중3, 중1이 됐을 땐 이미 고등을 시작한다 라고 하는 시스템 설계를 모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만으로 사실 저는 부족했고요. 현실에서는 학생들도 또 바뀌고 제 주변에 경쟁도 너무 심하고 매번 또 강사들이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강사도 바뀌는 이거를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환의 실패 대규모의 이탈을 발생하는 부분들의 한계를 결국에는 저는 풀 에이스라고 하는 이 강사 개인 의존을 하지 않는 시스템. 누가 가르쳐도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는 시스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학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재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법을 담을 교재, 부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는 교재를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방법을 다시 설계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지금 현재 상황,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중요한 타이밍. 그래서 9년 학습을 5년으로 줄여주는 학습법이라는 걸 개발하고자 했던 저의 사실은 개발의 소개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주제로는 제가 결국에는 교재는 능률 교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구조를 바꿨다고 했지, 교재로서는 결국엔 아주 우수한 이 능률 교재와 그리고 능률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넬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걸 출발점으로 찾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결국 처음부터 새로운 교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시스템을 일수록 좋은 교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능률교재 안 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능률교재의 가장 장점은 초, 중, 고가 연계되어 있는 모든 교재가 다 있고 국내 서적과 ELT 교재까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안에서 연계되어야지, 초등 교재는 별도로 ELT의 원서를 사용하고 중고는 갑자기 또 내신을 위한 교재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저는 초, 중, 고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능률 교재를 중심에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발한 건 워크북, 그리고 온라인 학습 자료, 그리고 AI 튜터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재 중심을 두고 학습의 밀도를 시스템으로 높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능률 교재를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단계가 확실하게 있다. 그리고 즐겁게 하는 영어도 있고, 그리고 중등의 내신과 수능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플레이스는 새로운 교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검증된 교재를 한 학생의 성장 과정으로 연결시키자라고 하는 하나의 영어 성장 로드맵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5년 시스템을 완성을 했는데요. 교재만 연결한다고 바로 시스템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어떤 것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어떤 걸 개발해야 되는지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북을 처음에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발화가 돼야 되는데 스피킹도 돼야 되고 발표도 돼야 되고 뭔가 아이들이 막 아웃풋되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넬트를 도입해서 2023년에 연도가 잘 안 보이는데요. 2021년, 2022년, 지금 넬트가 2023년에는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어서 여기에 있는 그 아이들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장님의 고민은 운영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AI 어드민까지 하나씩 시스템을 늘려가기 시작해서 처음에 능률 교재를 채택해서 커리큘럼 개발하고 워크북 해서 온라인 학습 개발하고 AI 어드민까지 가면서 지금 5년 차 능률 교재를 시작해서 5년 동안 현장 개발된 플레이스 런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왜 넬트라는 걸 그러면 도입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넬트는 여러분 아세요? 케이트 공인 시험이라는 거? 한국영어교육학회에서 인정한 시험이고, 이 시험은 전국 어디서나 모든 저기 시골부터 아니 대치동까지 모든 아이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 성적이 다 누적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치는 시험 아이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에 선배들과 있었을 때 우리 아이의 성적이 거기에 기준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트 인정을 받은 능률 넬트 시험을 1회부터 함께 동참했고 만들게 되었고 저는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넬트를 통해서 어떤 영역을 가리냐면요. 어문, 득독 아시죠? 어휘, 문법, 듣기, 독해 4가지 영역을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아이의 학년과 그리고 전국 수준에 어디에 도달했는가를 데이터로 성장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아이들이 직접 보여주었는데요. 실제 우리 아이들의 사례예요. 제가 9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보자 한 것처럼 그 과정을 실제로 증명해주는 과정인데,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3년 선행이 돼서 이미 우리 아이들이 꾸준하게 학습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계속 해본 결과, 최신 넬트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중3을, 그리고 초5 아이가 중2, 둘 다 3년 선행을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한 학습으로 정기적인 넬트 평가로 3년 선의 수장을 도달했습니다까지 하는 증명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기준은 능률 교재였고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고 한다면 넬트가 증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재 컨텐츠와 객관적인 평가로 교육 방향을 분명히 잡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이제 내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수업을 잘 지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배운 내용을 우리 아이들이 완벽하게 실력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다음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몇 분 걸렸죠? 지금 7시 23분이니까 제가 10시 죄송해요. 7월 23일이고 10시 56분이니까 벌써 30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3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부, 2부는 사실 그동안 사용했던 내용이었고, 지금 질문들 잠깐 제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능률 교재와 원어워 따로 워크북 제작까지 이루어온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용들을 앞으로 좀 더 설명을, 지금 딱 궁금하신 포인트여서 제가 집어드리고 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녹화본 제공해 드릴게요. 저희가 여기 신청하시는 분들께 그 링크 받은 사전 접수자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께는 제가 녹화한 영상들은 제공을 해 드릴 거 하고요. 놓치신 분들 꼭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세미나 재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녹화해서 따로 개인 신청을 남겨주시는 상황이실 거고, 제가 마지막에 QR 신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기 단톡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쪽에 링크로 좀 나가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개별 발송, 예를 들어 질문에다가 좀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방금 궁금한 게 딱 여기까지 딱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고, 뭘 만들었어? 라는 내용이 여기에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이들의 실력을 성장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 그렇게 한 내용이 뭐냐면, 원장님들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받아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파닉스 왜 애들이 이렇게 오래 하고 우리 애가 책을 잘 못 읽어요? 우리 애 왜 이렇게 단어를 매일 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 벌써 2년이나 지나서 애가 막 2, 3년 동안 책을 100권 이상 읽었는데 왜 애가 말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만들고자 하는 수업 완벽한 시스템 세 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닉스 오래 한다. 저는 패스트 5 교수법이고요. 단어를 맨날 까먹는다? 복붙복가 교수법이고요. 원서를 많이 읽는데 말을 못한다? 신텍스 교수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성장 과정을 만드는 핵심 교수법 세 가지인데, 지금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파닉스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아이가 영어를 읽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학원에서는 계속 진도를 나가지만 정작 아이는 집에서 쉬운 단어나 그림책을 스스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파닉스는 영어를 영어로 충분히 노출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플레이스는 파닉스를 오래 끌지 말자. 책을 빨리 읽기 위한 구구단 학습법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의 소리를 우리말 음가와 챈트로 빠르게 인지시켜서 우리 모국어 습득 학습, 그래서 CVC 단어 조합을 그냥 CVC 조합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로 문장으로 이렇게 연습을 시켜서 사이드 월드도 학습을 하면서 발표까지 이어지는 5개월 초단기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 5 5개월이라고 하는 초단기 완성 시스템인데요. 방법은 먼저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입모양을 하고 리듬 챈트하고 단어 블렌딩해서 문자를 읽는다. 그래서 소리가 의미가 되고 그 소리만 알고 의미를 아는 학원 교수법도 있고요. 의미만 알려주는 우리 뉘앙스 외국인 수업으로 계속 소리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음가만 계속 끊어 읽는 거, 그리고 단어 뜻하는 거, 굉장히 여기에 세분화돼서 집중되어 있는 학습들의 교수법이 많았고, 제가 그냥 프랜차이즈들이 다 그렇게 본인들의 교수법 하나에만 집중됐는데 저는 다 좋은 것만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의미가 되고 의미가 단어가 돼서 문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파닉스는 결국에는 구구단이다. 우리의 책을 읽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결국 문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보이시는 것처럼 PPT를 다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파닉스에는 어떤 소리의 음가에 원어민이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막 이런 소리들을 가르치는데, 먼저 A는 에라는 소리를 듣고 원어민의 소리대로 입모양을 따라하게끔 해서 손가락 2개를 세워서 에 하고 벌리는 개념, 그리고 그 소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챈트로 구구단으로 가르쳐서 A, A, 에, B, B, 뿌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하고, 그걸 가지고 C, A, T의 글자를 잘라서 CVC 조합으로 읽을 수 있도록 크, 에, 트, 크와 에가 합쳐서 캐, 그 다음에 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억양을 살려서 앞강 뒷약을 가르치고요.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고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당연히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장 안에서 the cat has a ball 해서 억양과 사이드 월드를 더 has를 어를 가르쳐서,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읽어지면서 문장으로 쭉 연결하기 때문에 파닉스 하나가 결국 목표는 문장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들로 쭉 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배우는 것으로 파닉스의 규칙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기 어려운 사이트 월드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뜻과 함께 반복하고 오늘 배운 단어를 실제 문장까지 읽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아웃풋하게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건 나무만 보게 하지 말자. 이 알파벳이 쓰여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단어가 문장이 되는 숲이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이 과정의 개념을 저희가 5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건 자체가 월 20회 수업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닛 1, 2, 3, 4, 5, 6, 7, 8 사이사이에 리뷰가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발표와 테스트가 있고, 마지막 20회 파티, 이렇게 월 20회 준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권으로 교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읽는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총 5일 수업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유닛 1을 단어 학습과 아이들이 게임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면, 둘째 날에는 전날 배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사이드월드와 문장 학습을 통해서 발표까지 하는 게임으로 진행되고, 3, 4일에는 유닛 2를 반복해서 그렇게 한다면 5일째 때는 1, 2에 있는 문장들만 골라서 문장 발표회를 진행하는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수업들이 다 PPT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복습과 발표를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지 않고, 강사가 달라져도 같은 순서와 밀도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PPT가 모든 활동에 다 제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플레이 파닉스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파닉스 수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소리를 들은 걸 가지고 단어를 조합하는 게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장으로 이어지는 게임,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계속 5일마다 리뷰할 때마다 발표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한 달에는 4번, 그리고 5개월이 되면은 5, 4, 20, 그쵸?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반복을 하고, 아이들 교실 앞에서 내가 뭔가를 책을 읽어간다는 것, 이렇게 뭔가 나에게 주어진 책을 읽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가져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은 교수법, 파닉스 교수법인데요. 파닉스는 오래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언제 읽느냐라는 시점을 당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읽기의 끝은 단어 시험이 아니라 문장을 읽고 말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닉스에 대한 고민이 되셨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파닉스를 굉장히 빨리 읽게 시킬 수 있는 노하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학부모 고민인데요. 왜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단어를 매일 외우는데 왜 기억도 잘 못해요? 학원에서 매일 시험 치는데 왜 이렇게 틀려요? 우리 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서 사실 학원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 인지력 때문이에요 하면서 아이를 탓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건 아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인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한 번 집중해서 외운 정보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사라지는 망각이라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단어 시험을 통과했는데 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안 되는 걸까? 결국에는 망각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망각하기 전에 다시 꺼내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어주고 말하게 해주고, 계속 아이가 그냥 당연스럽게 꺼내는 과정을, 그냥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뇌와 자연스럽게 싸우는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계속 넣어주자라는 걸로 제가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와서 자, 단어 쓰자, 그리고 읽어봐, 써봐, 자, 시험 외워, 이렇게 하는 학습을, 단어를 집중하는 걸로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여러 번 그냥 반복하게 해서 짧게 여러 번 듣고 말하고 그거를 사용하게끔 분산 노출을 하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학습도 하루에 몇 개를 끝낼지가 아니라 그냥 계속 몇 번 만나게 할지, 똑같은 거를 계속 만나게 해야 되는 설계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제가 만든 이론인데요. 반복 노출 학습 이론이라고 해서 단어는 억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 번 마주쳐서 체화되어야 한다. 결국엔 체화된 구구단처럼 입으로 발화되게 했으면 그 단어를 교재, 챈트, 수업, 과제, 아까 그 환경에서 계속 반복하게만 해준다면 우리 아이는 외운다라는 부담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단어가 체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 노출 학습 이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우리 아이 억지로 하게 하지 말자. 이 단어 학습을 복붙복화 학습법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 복붙복화 무언 것 같아요? 복붙복화는 복사, 붙여넣기의 줄임말이에요. 복붙. 즉 우리가 원어민의 리듬과 발음을 그대로 우리 아이 입에 복사를 해서 쉐도잉 하듯이 그냥 입에서 붙여서 나온다는, 우리 그냥 나오는 챈트 학습법의 더빙 같은 건데요. 우리 그 복붙복화 의미 내용들 그대로 우리 아이가 어떤 인지가 부족해도 결국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 학습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또 시스템으로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보면 리더스 교재나 이런 문장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다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챈트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까 하루에 3번 자기주도 쇄도잉, 그리고 그룹 수업 합창, 그리고 AI 더빙, 이렇게 3번 과제를 이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3번으로, 그리고 환경도 다르게 노출을 해요. 코칭 존에서, 그리고 그룹 수업 존에서, 그리고 집에서 모두 다 같은 단어를 3번을 복화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영상을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태블릿으로 하는 거, 그 다음 친구들과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The enormous turnip. Let's sing. Day, day. 날 하루, Summer, summer. 여름, Vegetable, vegetable. 야채, Pick, picked. 따다 따다, Look, looked. 처럼 보이다 처럼 보였다, Tall, tall. 키가 큰, Still, still. 아직도, And. 그리고 Part 4. 뭐뭐를 위한. Great job. 자, 지금 영상 3분짜리 영상이거든요. 단어가 100개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아주 짧게 탁탁탁 포인트 혹시 캐치하셨어요? 이 단어 중에서 방금 화면마다 계속 보였던 내용이 뭐냐면 단어가 품사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색깔이 방금 딱딱 보였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파닉스 5개월을 끝나고 첫 번째 문장이 들어간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달인데 갑자기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대다수 단어 어떤 거 외워요?
책에 보면 가장 쉬운 단어, 동물, 장소, 뭐 사람, 명사 위주로 많이 단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단어의 팔품사로 아이들에게 단어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제가 포인트에서 아까 짧게 편집한 건 이렇게 다 아이들이 그냥 인지가 낮은 발음의 아이여서 탑이라는 교수법을 가르치더라도 그 교수법을 굉장히 아이들이 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어송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룹존에서 하는 걸 볼게요. 네, 여기서도 방금 아까 태블릿에서 했었던 건 사실 친구랑 한 게 아니라 혼자 쉐도잉하면서 복붙복화를 했다면 이번에는 30분 종이 쳐서 교실이 체인지되는 환경으로 그룹존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혼자 하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합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은 핑거 포인트를 하면서 우리의 단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챈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저희가 온라인 AI 더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더빙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선생님 이걸 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이 학습은 하루에 3번 학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20일 수업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이 단어를 몇 번 외울까요? 똑같은 단어를 60번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단어를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방금 딱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파닉스 5개월 끝나고 이 학습을 20개월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 문장 단계를 하는 학습 동안 그냥 우리가 외운 단어가 아니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팔품사를 모두 발췌한 데다가 하나 더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으로 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go went 가다 갔다 이런 것처럼 같이 읽혔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아이들이 교재에서 과거형이 나와도 당연히 갔다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형식까지 넣었고 결국 목적은 뭐냐면 그냥 단어를 어렵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 쉬운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단어도 노래로 익혀서 이 단어가 결국 문장에서 어떤 재료들로 사용되는지 재료 결국엔 요리사가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 다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똑같은 재료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실력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재료들을 좀 잘 쌓아주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저는 단어학습법을 좀 개발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 파닉스 5개월을 했고 그 다음 이 문장을 저희가 5개월 코스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20개월 하면 총 25개월이니까 결국 2년이 됐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초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 아이들은 벌써 단어 수준이 초등학교 중3인데 중1 수준의 2,900단어까지 도달하게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는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해요? 문법을 시작할 건데 문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중등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가 3학년 때까지 다 만들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어때요? 이렇게 단어를 가르치면 지금 우리 학원에서 되게 고생하고 있을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으로 아이들에게 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암기시키지 말자. 우리 아이에게 기억시키자. 그래서 단어를 많이 쓰게 하게끔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속의 단어를 자주 만나고 계속 꺼내주는 학습으로 하자는 그 단어 암기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요. 여기에 이제 세 번째가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탑2 발음 1학년, 4학년으로 왔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발음2 탑에서 초등학교 4학년 과정 여기에 있는 다리가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코스인데, 지금 여기에 많이 학부모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죠. 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우리 아이 학원 한 2, 3년 보냈고 좀 이렇게 보냈으면 뭐라도 좀 말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초등을, 그러니까 중고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잘 잡아야 결국 태어나지 않고 우리 중고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기에 핵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쌓였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 감각적인 영어를 시작해서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이 분명히 단어도 알고 있고, 이 아이들은 내용 이해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에 많이 능숙한 아이들이 막상 이제 이때 구조적 영어로 왔을 때에 아이들에게 아웃풋을 시키거나 하면 결국에는 사춘기가 또 오기도 하고 입을 닫기도 하죠. 막 아웃풋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안 될까요? 당연히 가능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읽기와 말하기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채워주자라고 하는 거에서 좀 핵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영어는 사실 그냥 쭉 수학이랑 과학처럼 그냥 한번 배우면 그 개념을 아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쉬운 과목이었겠죠. 근데 영어는 초등 영어, 중등 영어, 고등 영어 뭔가 급도 되게 많아요. 이유는 계단식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안다고 문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잘 쌓아줘야 문장이 되고, 문장을 또 잘 쌓아주고 문법을 잘 써와줘야 결국에는 내신도 다 채울 수 있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래 걸리는 걸로 시간을 만들지 말고 빨리 초등 5년 안에 감각적으로 배우던 영어를 구조적으로 바꿔준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잘 잡아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도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문법도 외우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립하게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씩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블럭처럼 조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신텍스 테트리스라고 하는 교수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파닉스부터 중등 구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했는데요. 그게 레이스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코스가 PLACE라고 하는 이제 5년 커리인데요. 파닉스를 제외하면 레이스라는 코스이고, 이때 LACE는 신텍스 테트리스 학습법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계마다 조금씩 계속 성장하면서 집을 지어서 완성하는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레이스 코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이제 L 과정이고 10개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니까 이제 쇼타임 교재 레벨과 리드의 30, 그러니까 파닉스가 끝난 바로 교재를 저희는 뮤지컬 교재로 선정을 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노래로 재미있게 모두 그룹 수업을 해서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요. 1주차, 2주차는 그렇게 이 교재를 2주 동안 한 권을 다 뗍니다. 그리고 나서 3, 4주차에는 미국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3개의 스토리를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한 걸 발화시켜서 발표를 계속 시키는 학습으로 교재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문장 단계에서 단어를 딱 뽑았을 때, 제가 여기 있는 단어를 어떻게 뽑았다고 했죠? 팔품사로 선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팔품사의 단어를 아이들이 쇄동해서 학습을 한 단어를 아웃풋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이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문법 용어를 먼저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방금 쉐도잉했던 애플 사과, run 달리다, cute 귀여운, 뭔가 단어의 핵심의 단어 뜻이 있고 그걸 도형으로 연결시켜서 노란색 동그라미, 달리다 움직이는 건 세모, 그리고 귀여운 네모, 이런 도형들로 머릿속에 인식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 나중에 이름을 나타내는 동그라미였네? 움직이는 게 동사였네? 이런 것들이 혼자 막 좀 어려웠던 내용들이 1학년 때 아이들이 좀 더뎠던 이런 학습 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 연결이 돼서 어느새 품사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으로 내가 봤던 것들이 내가 말하기 시작을 하고 몸으로 익혀지는 학습인 거죠.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은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팔품사 단어를 10개월 동안 아이들이 내가 외운 단어를 가지고 도형으로 연결시키는 것들에 좀 많이 집중한 시간이 된다면, A레벨에서는 도형을 실제로 문장 조립 확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 동사 목적을 하는 용어를 나타내지 않고 누가 한다 무엇을, 영어는 주인공에서 멀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한다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냥 현장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어순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는 단어보다 순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블록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맞춰봐 라고 해서 문법 용어는 금지시키고요. 어순 감각 체화를 해서 직관적으로 구조놀이 전환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이렇게 단어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품사와 어순 배열만 계속해서 문장을 하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가 월 20회 동안 마지막에 계속 뭘 한다고 했냐면 영어 발표회를 하거든요. 결국엔 방금은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인풋 과정이었었고 오늘의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내 앞에 주어진 책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그걸 내가 이렇게 말해보는,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가 의문사를 질문을 넣어서 회화를 친구랑 할 수 있는 과정까지 모두 다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LA 코스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많이 쓰고 읽고 말하고 많은 자신감이 단어량도 폭발하고 문장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본 아이들일 겁니다. 그때 아까 중3 수준의 중1 수준의 어휘까지 도달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C레벨을 왔어요. 자, C레벨은 12개월 과정이고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벌써 문법을 진행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그 앞에서 품사와 어순을 다 배웠기 때문에 사실 문법 용어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He is a teacher in our school 같은 문장을 주어, 동사, 보어, 수식어로 분석을 하게끔, 아까 누가가 사실 주어야 S, 이다가 이제 동사야, 이렇게 뭔가를 축약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직독직해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청크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브랜드 중에서 처음부터 청크를 가르치는 학원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먼저는 이렇게 구조를 알고 스스로 청크를 할 수 있는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등 서술형과 구문 독해에 필요한 정확성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C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문법 교재와 리드잇 100이랑 그 다음에 능률 복화 기본이라는 교재로 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과정을 훨씬 더 정확도를 위해서 3배 정도 폭발시킬 수 있는 과정을 12개월 동안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궁금하시죠? 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된 친구예요. 이제 구문 분석을 하네요. 보면 이제는 SVOC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구조를 다 아는 친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 문장, 고급 구문까지 올라가는 리드잇 150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핵심 문장 구조를 여기서 먼저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문장은 뭐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동사를 먼저 찾고 그 동사 앞 구, 그 뒤에 있는 구를 어떻게 분리시켜서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수능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구문 내용들도. 그러니까 수능형 문장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ELT 교재에서 있는 내용들은 결국에는 해외 원서 수준 교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건 수능형 문장 그리고 내신형 문장 이런 구문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워크북 안에는 그런 지문들로 이렇게 구문 분석을 시키고 다양한 이제 수능형, 서술형, 논술형 이런 내용들로 에세이 쓰는 것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는 이렇게 8품사에서 시작했던 품사가 결국에는 블록이 조립되면서 중고등 독해 서술형까지 쭉 연결되는 커리, 레이스, 파이프였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 초등에 굉장히 재미있게 방금 시작을 했었죠. 파닉스 때도 재미있게 하고 노래로 단어를 외우고 분명히 쉽게 놀이로 학습을 해서 도형 학습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체화를 했는데 어느새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서 5학년이 됐는데 벌써 아이들이 구문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기를 안 시켰나요? 아니요. 계속 스피킹을 시켜오고 계속 발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학년 때는 도형과 블록으로 감각을 체화시키고 고학년 때는 긴 문장 구조로 전환하면서 이후에는 이게 끝나도 AI 이런 에세이나 수능형 학습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에서 시작한 이 경험이 결국 중고등 실전에 힘이 되도록 계속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학원을 보내지 말고 이렇게 잘 만든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초등 고학년에 퇴원생을 맡고 우리 학원에 그대로 잡아서 6학년 아이들을 결국에는 계속 잘하는 아이들로 선별시킨 다음에 중학교 1학년에 딱 입학을 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당연히 상위권에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을 우리 학원생으로 키운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 중학교로 갔을 때 문법이나 내신들을 너무 편안하게 받고 성적을 받아온다면 그게 원장님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남은 중고등 실전에는 결과만 완성하시는 학습으로 초중고 연계 학습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교수법이 공개되었습니다. 원서를 많이 읽는 것만으로 말하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알고 문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고 써본 학생이 결국 실제로 영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3부에서는 3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교수법 3개를 보여드렸거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좋은 수업법이 있어도 강사마다 다르게 수업을 하고 그리고 과제와 평가가 연결되지 않으면 결과가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이 수업을 좀 안정적으로 실행하게 만드는 교실 구조 그리고 수업 운영 방식 표준화 이걸 가지고 AI 운영 시스템으로 연결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아까 살짝 이제 그 코칭존, 티칭존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플레이스 수업 코칭존에서는 1대1 그 숙제와 인풋으로 아까 쉐도잉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하고 선생님이 개별 코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티칭존에서는 이제 그룹 발화와 발표를 하게끔 해서 아이들에게 게임 수업, 액티비티한 수업으로 아웃풋을 만듭니다. 한 학원에서도 같은 학생이지만 두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개별 정확성과 그룹 유창성을 모두 경험하게 환경적인 부분으로 공간을 나누어서 이 수업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그룹 수업이 이 그룹 수업에서 강사가 바뀌어도 수업 품질이 분명히 유지되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이거를 수업 자료로 표준화를 시켰는데요. 보시면 이제 교재에 어떤 한 페이지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발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TG라고 하는 부분을 PPT 상단에 제가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PPT를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약 1만장의 수업 자료가 들어있고요. 56개의 과정인데 이 과정 안에 제가 그동안 교수법을 사용했던 그 내용들을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강의를 할 수 있어서 강사는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품질을 이 PPT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첨삭 같은 것 좀 어려워하시고 부족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도와줄 2명의 AI 튜터가 있습니다. 먼저 AI 스피킹 튜터인데요. 이 스피킹 튜터는 학생의 발화를 즉시 눈에 보이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피킹이 먼저 첫 번째 음성을 아이들에게 쉐도잉을 하게 해서 분석해서 즉각 한 문장마다 계속 발음과 억양을 확인해서 틀린 부분을 다시 말하게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기 위해서 교정하는 거를 무한대 반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사가 이 부분이 연습한 거 어려웠던 부분들을 도와줄까요? AI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AI는 이 자동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께 보고만 하게 되면 선생님 그걸 가지고 피드백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는 실제의 의사소통, 우리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컨택, 코칭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는 AI 라이팅 튜터인데요. 문장의 오류를 바로 고쳐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문법과 어휘에 맞는 피드백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틀린 부분들을 다시 쓰세요라고 유도를 해요. 그래서
다시 쓰는 것도 한 2가지, 3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이거 여러 번 쓰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 써주는 AI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문장을 개선하도록 만드는 리라이팅 도구가 되어 있고, 이거는 최대 10회까지 유도가 가능하도록 즉각적인 교정을 할 수 있는 튜터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학생이 사용하는 LMS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영상, 말하기, 쓰기, 문제 활동이 모두 진도에 맞춰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지 않고 강사는 학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습 단계마다 강사가 매번 온라인 과제를 새로 설계하지 않도록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순서들을 그대로 템플릿으로 담아 원장님께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데이별로, 레벨별로 듣기, 단어, 문장, 말하기, 쓰기 활동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드리니까 원장님은 이 수업을 어떻게 또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드리는 강사 컨텐츠를 제작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에게 코칭 능력을 발화시켜서 강의 중심들로 교육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데요. 학원과 숙제를 따로 움직이지 않게끔 하나의 달력 안에 오늘 배울 수업,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할 과제, 이렇게 위아래로 분류를 시켜서 오늘의 학습으로 넣어놨고요. 이렇게 진도표와 과제가 좀 분리되지 않도록 좀 누락을 줄이고 학생별 진행 상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는 다음 날이 되면 우리 아이 학생의 리포트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생 현황인데요. 과제 현황에서 누가 완료했고 누가 미완료를 했고 어떤 할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럼 숙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서 관리를 하는 시간도 줄이시고 실제 데이터만 보시고 딱 재생을 하면 아이가 섀도잉한 녹음까지 다 보고 평가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아이들을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체킹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학생에게는 코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AI 운영 시스템까지 연결을 했어요. 방금 아이들의 수업에 집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업 정보, 그리고 그룹 수업과 티칭존과 이 PT존, 온라인존 이렇게 활동, 그 다음에 과제로 더빙한 AI 더빙과 평가, 이것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로 모여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학부모님한테 리포트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 프로그램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학생이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학부모님께 바로 흐름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AI 운영 시스템도 결국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개발된 이 강사 PPT라고 하는 이제 미래형 교실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실제로 원장님들이 이렇게 쓰시고 계시죠. 다 요즘에는 전자칠판 사용하시고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AI가 대체되는 시대이지만 우리 강사는 대체될 수 없어요. 선생님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는 그냥 선생님을 도와줄 도구일 뿐 결국엔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강사의 티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형 교실도 결국에 수업 환경에는 전자칠판과 PPT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전문화 시켜주기 위해선 아주 잘 구현되는 교실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의 품질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사는 화면 앞에서 설명하고 학생들은 상호작용을 선생님하고 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아이들이 발화하고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실에서나 같은 교육 철학과 같은 수업 순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이제 만든 바로 시스템인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마지막 얘기 5부로 들어선다면 결국에는 좋은 교육만으로 좋은 학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그 좋은 교육 환경 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핑크색 안경을 아까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AI 자동화 관리 어드민을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만들었던 시스템이었고 어느새 그 학원에 결국 학원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었고 사실 저는 수학을 더 잘했어요.
그리고 컴공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공대 아름이었습니다. 직업은 근데 원장을 선택하게 돼서 결국은 효율적인 일을 하도록 설계하는 게 저는 더 좋았었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노션과 메이크 AI로 개발을 해서 사실 저만 사용한 어드민인데 이걸 플레이스에서 기업화로 고도화시켜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교육은 좋은 운영까지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이 좋아도 관리가 흔들리면 오래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반대로 관리가 안정되면 교육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 성장하는 학원은 수업과 관리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 안심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모든 과정을 학부모가 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모두 연결시켰고요. 이제 수업, 과제, 출결, 상담, 리포트, 마지막 결제, 주문, 이런 회계, 강사 관리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는 등하원이나 AI 평가, 월간 리포트, 보강, 상담 것들이 꼭 필요한 시점에 제공해야 될 부분에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학부모가 먼저 묻기 전에 결국 학원이 아이의 상태를 알려드리는 방식 이게 결국에는 소통이 반복되면 학원 운영에 굉장히 신뢰가 가기 때문에 나 이 학원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서 우리 아이도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도 너무 만족하는 학원으로 이 신뢰 하나를 챙겨갈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관리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넬트 시험으로 저희는 이번 1년에 2번 시험으로 진행을 계속 해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플레이스 런칭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제1회 플레이스 영어 경진대회 펠트라는 시험이 8월 28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에서는 이렇게 제공되는 패키지와 함께 다 하는 건데요. 보통은 말하기 대회로 스피킹 대회를 많이 나가는 프랜차이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결과를 보여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넬트로 결과를 내는 대회를 본사 측에서 진행합니다. 이 또한 엄청난 자신감의 영어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는 초등에서 끝나지 않고 저학년에 입학해서 56개월 연간 커리큘럼을 지켜서 이제 코칭과 티칭 습관까지 가서 넬트로 성장을 좀 확인을 하고 우리 학부모님이 좀 안심하고 신뢰를 거쳐서 우리 학원을 그대로 다녀서 중등과 내신 수능까지 연결을 하는 것. 그래서 학생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속 맡기는 장기 재원 구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스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게 56개월 완성 패키지인데요. 여기에는 능률 교재 플러스 이제 자체 워크북과 그리고 학생 온라인 학습과 AI 튜터 그리고 강사용 PPT, 넬트 평가와 전국 대회 운영 그리고 학원 운영 어드민 이 하나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킨 도구를 여러분들이 조립할 필요 없이 이제 교육과 운영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만 끝난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전달하고 끝내지 않고 원장 교육, 그걸 통해서 교육과 교육 철학과 상담 기준을 맞추고요. 이제 강사 트레이닝으로 이제 수업 실제 구현도 하고 이제 개원 전, 개원 후 이런 운영 지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함께 합니다. 네, 오늘 능률 세미나에서 이제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 가맹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넥소 전자칠판 무료 제공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까 미래 구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강사 PPT와 전자칠판이 결합되면 우리 수업 준비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시각적인 설명과 학생 참여에도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은 저희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1대1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시간을 지킵니다. 오늘 70분 동안 플레이스 영어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플레이스의 정말 일부분이에요. 왜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우리 학원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셨다면 여기 화면에 QR코드로 무료 상담을 신청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저희가 그냥 편안하게 원장님들께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료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오시잖아요. 저희 이제 플레이스 상담을 오시면, 그래서 저희 자체 이제 설명회를 오시게 된다면 오늘이 다 보여드리지 못한 56개월 커리큘럼, 그리고 강사용 PPT, 학생 LMS, 그리고 자동화 어드민 시스템, 지금 보여드린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35평에 150명이 가능한 학원 구조? 네, 그 운영 구조를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큰 학원을 운영하고 싶다면, 그걸 꿈꾸신다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고민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릴 거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지금 강의 이렇게 틈틈이 보는데 재밌다고 너무 좋아하시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원장님들이 고민하는 그 원장님의 고민을 그대로 담았고 그대로 교수법에 넣었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저희와 함께 누구나 쉽게 누구나 가르치고 결과가 증명되는 저희 플레이스에 꼭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요. 저희 브랜드 영상이에요. 이거 보시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띄워놓을 테니까 QR 동안 많이 신청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곳에 온 게 처음이라서 너무 새롭고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스를 들어가고 나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원하는 브랜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들이게 돼서 너무 좀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2026년 플레이스 영어 출범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한계가 있어서 플레이스를 처음 접하고 나서 너무 감기처럼 느껴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영어 교육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한 학원에서의 결과를 내는 최초의 프랜차이즈가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